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우리가요, 사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모자란다, 시간이 모자란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의미는 무엇인지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짐론이라는 사업가가 계십니다. 이 짐론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장이 된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내가 지금 만약에 사장이 아니더라도 사장과 같이 행동하면 어느 순간 나는 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장이 되게 하는, 성공이 되게 하는 나의 노력을 모두 합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고요. 이 자기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근육이 바로 시간 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로부터 자기 개발을 시작해야 되고요. 또 시간 관리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에 오셔서 굉장히 비싼 강의료를 받으시면서 장충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남긴 또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목표도 성취할 수 있다. 탁월한 시간 관리 기법을 통해 우리는 삶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시간 관리는 무한한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취하고자 애쓰는 엄청난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이루고 사셨습니까? 다 극복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책망하고 좌절해서 낭망하셨습니까? 최고의 시간 관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따르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목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알라딘은 보잘것없는 아라비아 도시의 젊은 좀도둑 같은 착한 친구였지만 그의 인생은 요술램프를 만나고 요술램프 속 지니가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왕자님으로 변하고 예쁜 공주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알라딘에게 있어서는 요술램프와의 만남이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게 됐고요. 또 램프 속의 지니가 제대로 된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시간 관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대로 만나면 마치 알라딘이 만난 요술 램프처럼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놓을 것이고요. 또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무언가가 지니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공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로버트 콜리어라는 분이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된 작은 노력의 합산이다 라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해야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올림픽을 떠올려 보시죠.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메달을 따는 거죠. 어떤 메달입니까? 금메달이죠. 이 금메달을 따려고 모든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려고 목을 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대표가 되고 남은 4년 기간을 자기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노력과 피, 땀을 그 운동을 하는 것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도 막상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메달을 딸까 말까 하죠.
한 명이 그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들은 또 쓰디쓴 슬픔을 맛보면서 그 다음 4년을 기대해야 되는 거. 이것이 잔혹하지만 성공 방정식인 거죠.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란 것은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걸 정도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성공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요, sum of small efforts, 작은 노력의 합산이라고 써놨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은요, result of great effort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위대한 노력의 결과가 성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노력을 모으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단, 이 작은 노력은 조건이 있는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이 계십니까? 있다고요? 없다고요? 저는 있습니다. 양치질 매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매일 합니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매일매일 너무나 오래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들,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진리와 같은 선물은 습관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겠죠. 브루스 립튼이라는 의대 교수가요,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이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교수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과 환경이 실질적인 생명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가 그 생명체의 형질과 기질과 여러 가지 행태를 좌우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 생각, 환경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대물려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브루스 립튼 교수는 우리에게 잠재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바로 최면과 반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의식을 끌어당겨서 기적을 만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좀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책상이신가요? 그러면 어느 한 손으로요, 책상 모서리를 이렇게 한번 집어주시겠어요? 그 책상 모서리에서부터 반대쪽 모서리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을 수 있는 도구는 자가 아니에요. 뭐냐고요? 신용카드 한 장밖에 없어요. 눈금도 없는 신용카드. 호주머니에 있으시죠? 예,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로요, 한번 테이블 위에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반듯하게 일자로 긋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꾸불꾸불한 선이 아닌 일자의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꽤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족할 만한 답을 잘 못 내시더라고요. 그냥 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그으면 되죠. 그러면 삐뚤빼뚤 하겠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그 선만큼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선만큼 톱니바퀴처럼 물결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결치지 않고 반듯하게 일자로 걷는 방법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놀라운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한쪽 모퉁이에 가서 아래로 자세를 숙인 후에 마치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관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치시키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책상 끝에 앉아서 자세를 잔뜩 낮춘 후에 한쪽 눈을 감고요, 내가 그어야 될 다른 쪽 모서리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를 세워가지고요, 마치 조준경처럼 이렇게 일자로 만든 후에
반듯하게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카드를 다시 눕혀서 선을 긋고 그어진 선 위에 다시 카드를 잘 놓아서 또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보아서 또 일자로 만들어서 또 눕혀서 또 긋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긋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손을 딱 쳤습니다. 아, 맞다고. 어른들은 놓치고 있었는데요. 그 3학년짜리 학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곳,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곳, 그리고 가는 여정이 언제나 내 눈 위에 한 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신용카드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하루라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는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엄청난 모는 종이가요, 사실은 그런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그 하루 동안 내가 그을 수 있는 선은 고작 신용카드 한 눈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금이 그냥 열심히만 그어지면 삐뚤빼뚤한 선으로밖에는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그으려면 이런 줄자와도 같은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션, 사명 이런 게 되겠죠. 바다, 망망한 대해의 등대같이 말입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택쥐벌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목재를 가져와라, 톱질을 이렇게 하라, 망치질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바닷가에 가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보는 풍경은 더 멋지고 아름답다고.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멋있는 광경이라고. 그러면 그냥 바닷가에서 보는 풍경도 이럴진데 나가서 보는 게 더 멋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배를 타고 나가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경심을 키워주면 이 마음속에 싹튼 동경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간절한 꿈을 갖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해야 할 일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꿈을 꾸는 사람이십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이십니까? 네, 밤에 잘 때 꾸는 건 꿈이고요. 인생에 대해서 꾸는 건 꿈입니다. 같은 꿈이지만 꿈은 꿈이 아닙니다. 헬리어트 앤 클라우저라는 사람이요,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요, 꿀 때 생기는 게 아니라요, 기록할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000,000의 기적이라는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요. 캐나다의 어떤 젊은 청년이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14살에 그는 드라마의 단역으로 데뷔를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어떤 단역 배우로도 활동할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배역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을 못 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비참한 인생에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고라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허리우드 정상에 올라가서요, 본인 지갑을 열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나는 몇 년까지 얼마를 벌겠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수표를 써서 그거를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고 5년 뒤에요, 정말 그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배우로서의 역할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가 주연으로 만든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나중에 그가 벌어들인 수입을 계산해 봤더니 글쎄 그가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켰다지 뭡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짐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단지 우리와 다르게 딱 하나만 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본인의 꿈을 적어서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꿈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영상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 여러분, 스누피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 스누피를 쓴 작가 슐츠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에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바로 뭐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었다는 거죠. 꿈을 꾸는 자에게는 인생이 손짓을 하고 행복이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고요? 네, 바로 큰 꿈을 꾸시라는 겁니다. 그 큰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마치 자석에 붙어있는 핀처럼, 바늘처럼 절대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머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부르고요. 또 모치즈키 도시타카 같은 사람들은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두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을 이미지로 만드셔서 한번 보물지도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늘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인생에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존 고다드라는 17살의 청년은요, 비가 오는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본인이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갔답니다. 근데 무려 127가지를 썼대요.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114가지를 이루었다지 뭡니까?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은 지금 그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만만하지 않은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는 그걸 이루어냈다지 뭡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럼 존 고다드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그는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지 않겠어요? 저요? 저도 물론 적었죠.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제가 적은 겁니다. 저도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이 제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패션 모델이 돼보기, 7성급 호텔에 가보기, 이런 것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제 개인적인 사진이지만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제가 모델이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와, 기적 같은 일이. 저는 모델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서 되지 못할 일은 없고요. 단지 내 자신이 맡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제한을 풀어두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꿈을 적어보시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쓰시고요. 도전과 모험식으로 과감하게 한번 써보시고요. 시간과 비용은 고려하지 마세요. 일단 꿈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꿈을 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리 첫 번째는요. 네, 여러분의 목표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영원히 늙지 않고요. 그의 인생은 성공으로 빛날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꿈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